예 변호사님, 네. 정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일이 바로 1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특별자치도 축하합니까? 축하 행사죠. 네. 축하 행사에 참석을 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승격이라는가? 뭐, 네,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 자리에 갔었는데 이제 가면은 그 내빈들하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의례적인 악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라고 네. 그분이 지난번 이 보궐선거로 보궐선거로 됐죠. 당선이 됐었죠. 네. 이 사람이 대통령 손을 부여잡고 놓아주지를 않으면서 국정기조를 바꾸세요. 이렇게 되면 국민이 불행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끌려 나갔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자리에서 그런 뭐랄까 일종의 소란이랄까 소란이죠. 깽판을 치는 행위가 정말 적절한 행동입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정도의 그런 양식이랄까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중권 교수도 이야기했지만은 운동권 마인드, 그다음 소란 피워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마인드, 뭐 그러려고 했다고는 뭐 의심은 들지만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데 우선 그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제주, 강원 세 번째로 된 출범식이네요. 출범식. 출범식인데 진짜 그건 전북한테는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치도가 되면 여러 가지 재량권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중앙 정부와 이게 이제 뭐 거의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국정 기조 바꿔라 이 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면은 아니 그 자리가 아니고 국회의원의 임무가 대정부 견제 기능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성희 씨가 만일에 아니면 초청도 못 받았겠지만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지위도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 대통령하고 악수할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방청석이나 일반인들이 앉는 자리에서 그래도 부적절하지만 근데 강성희 씨는 의원이란 국회의원. 이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이고 어떤 제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국정을 비판할 수 있는 벌써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소리칠 만한 정도면은 국회가 열렸을 때 대정부 질문하고 할 때 그렇죠. 그 이야기 하라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건데 이렇게 뭐 난동을 부리면서 난동이라고 그래도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그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있죠.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서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건데. 아니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의례적인 그 행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잔치 자리 아닙니까? 잔치 자리에서 전부 다 축하하고 덕담하고. 본인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 전주에 국회의원으로서 오히려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주인격인데. 주인이죠. 주인이 부모님 환갑잔치인데 아들이 깽판 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진중권 교수 말대로 그런 식의 의도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공천 시절이 다가왔구만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거기는 뭐 공천도 필요 없죠. 진보당이라는 게 국회의원 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 이상직 전 의원이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 비리로 이 중간에 국회의원직이 날아가면서 보선에서 당선됐는데 공천 이제 선거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가까우니까 더불어민주당 쪽 후보하고 어떤 차별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대통령하고도 맞짱 뜨는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이런 걸 내세우려고 한 걸로 그러니까 그 SNS 글은 조금 잘못된 건데 저는 그 의도가 하여튼 총선에서 어떤 이득을 보고자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일이었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그 경호원들이 사지를 붙잡고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소리를 지르고 한 것 같더라고요. 나가면서도 했는데 그 한나라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250명 뽑자 이런 이야기만 저는 명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의 품위가 있고 자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 강성희 의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길바닥에 아스팔트에 앉아서 데모하는 거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국민이 그 어떤 위임한 어떤 국회의원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서는 아직 서투르다.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기 전에 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이걸 한번 봤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는 뭐 어떻게 경호한다 이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경호를 보면요.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대통령한테 위해가 갈 만한 어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겠죠. 예, 매뉴얼에. 그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경호원들 제일 큰 거 뭔지 압니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흰클리라는 청년한테 총격당했을 때 경호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대통령 앉히고 그 주위를 경호원들 자기도 총 맞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반복 훈련을 통해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는 그래서 경호원들은 아침마다 무슨 유서를 쓴다든가 항상 죽을 각오가 되어 있대요. 대통령 대신에.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마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그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마치 그 대통령한테 어떤 그 국정 기조를 비판하는 의원을 이렇게 입막음하려고 꺼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경호원들이 무슨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 민주당이 어떻게 그러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해가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엊그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편지를 얼마든지 다른 자리가 있는데 근데 왜 이 자리에서 출범식에서 그것도 지금 뭐 그 사실관계는 아직 안 밝혀졌는데 손을 이용호 의원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손을 안 놓더라는 거예요. 계속 잡아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희 의원이 자기는 안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주의 정황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이런 무도한 행동을 하는 사람 같으면요. 대통령이 왜 쭉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자기 말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손을 빼려고 그래도 안 놓고 계속적으로 잡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들로서는 그게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경호원들이. 이게 대통령이 손 빼려는 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물론 강성희 의원이 위해를 가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경호원들은 있죠. 대통령 본인 외에 누구든지 어떤 통상적인 행위 외의 걸 하면요.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사람들 매뉴얼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드러낸 거지. 경호원들이 무슨 대통령한테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가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 더불어민주당도 좀 비판할 걸 비판해야지. 무슨 그 말 아니 그 말 안 해도 맨날 신문에 나고 하는 게 대통령 국정기조 우리도 좀 전에 비판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그 특별자치도가 돼갖고 출범식 하고 본인이 거기 주인격이란 말이에요. 초청자 입장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전북에.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와 있는데 그런 소란을 피우고 일종의 난동이죠. 난동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강성희가. 그 통진당 이석기 그 바로 직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외대 용인 캠퍼스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경기 동부연합들이 아주 그냥 또아리를 틀고 있는 데가 외대 용인 캠퍼스. 용인 캠퍼스라는 거고. 그 학생 회장 좀 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석기가 1962년생인 거고 이 강성희가 1972년생인 거 보면 한 10살 아래고 이석기의 아주 그냥 직계 좌파 운동권의 후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이 졸업한 뒤에 전북에서 노동운동을 벌인다 해갖고 현대차 뭐 판매인가 거기 가서 또 노조운동 하러 오고 택배 노조도 뭐 하고 하면서 노조운동을 주로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선이 가까우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일을 만들어 갖고 사건을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건을 만들어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고는 뭐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하게 두드러진 게 없잖아요. 뭐 두드러질 일이 없는 싸움 사람이죠. 잘한다는 정도는 두드러졌겠네요. 그걸로는 제가 보기엔 전주만 해도 있죠. 제가 보니까 저도 전주에 좀 살았지만은
사람들이 되게 점잖습니다. 전주 보면은 강성희 의원의 어떤 활동을 보면은 자기도 알 거예요. 다음 선거에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 진보당이나 강성희 같은 경우는 추측건데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언론에 많이 그렇죠. 나고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그런 투사로서 이미지를 네, 딱 심으면은 민주당에서 거기다 공천하기가 어려울 안 것이다. 할 수도 있다. 지난번에도 예, 예.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 이제 자기들이 그렇죠. 그 그 원인 제공자는 제공자라고 해서 안 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도 그 사람들 그 민주당 사람들이 2명이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이 어부지리를 취했거든요. 아, 표가 갈라졌구만. 표가 갈라져 버리니까 3자 대결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폭력 정권이 뭐 민낯이 드러났느니 이렇게 맹공을 할 때입니까? 오히려 야단을 쳐야죠. 자기 당의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위해를 당했으면 있죠. 어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기조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낸 논평 이런 걸 보면요. 아이고 손 안 대고 코 풀어 좋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아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언급, 남북 문제 언급 이런 거 봤지만 있죠.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정치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오로지 대결 정치. 이 강성희 의원도 결국 이석기 전 의원을 감옥에 넣은 것도 검찰이다. 그 검찰의 아주 그 대표 주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 문제는 경호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그렇죠. 안 될 금도를 넘어선 일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경호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손을 놓고 안 놓아주면 안 놓아주니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자기들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뭐 또 한 건 잡혔다. 윤석열 정부가 폭력 정권이고 뭐 이런 걸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진보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이야 뭐 무슨 통진당의 후신이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까지 거기에 가세하는 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2009년에 5월에 그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백원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는 대통령 부부가 분양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이명박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 그러다가 고함을 치다가 그때 끌려나가면서 입이 막혀하고 끌려나간 그때 백원우는 그나마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러한 죽음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이명박 정권에서 무리한 수사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 뭐 그렇죠. 때와 장소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는 백원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고함 정도잖아요. 고함으로 사람이 안 다치죠. 그리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지금 이번에 강성희 의원 한 거는 있죠. 신체 접촉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아니 무슨 흉기를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렇죠. 대통령 경호실 입장에서 볼 때 강성희 의원이 취하는 태도를 매의 눈으로 경호원들은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통상적이지 않다. 통상적인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과는 다르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돌발적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경호실에서도 경호처지요 지금은. 이런 돌발적인 경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독단적이다. 그렇죠. 뭐 그래서 야권에서는 계속 그런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어떤 불을 또 지르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MBC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뭐 손을 끌었다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끌려 나갔다. 뭐 한마디 대통령한테 건의도 못 얻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보통 사람 들으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양쪽 주장이 대립한다고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서 직접 말은 나오지만은 제 생각에는 어떤 비서실장이라도 그다음 경호처장이 나서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일을 만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말려 들어가 버린 꼴이 된 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제가 볼 그런 때는 생각입니다. 경호실의 대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경호실 아까 말씀대로 경호실 사람들은 기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적인 해석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